읽어볼까요? 체벌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찬반론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자, 체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체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의 체벌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역시 이런 사례들 주는 건 좋다고 했어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체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는 것으로 버릇을 고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 너무 구어체적인 표현이에요. 문어체적으로 좀 고쳐보세요. 이와 관련한 연구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심하게 체벌받은 사람의 뇌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이 대조군이라는 게 지금 띄어쓰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붙이시죠. 이거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는 데는 비하여 인지기능이나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이거는 전두엽이겠죠. 틀린 거죠. 전두엽의 여러 영역에서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되어 IQ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연구를 보면 반복적으로 심하게 체벌받은 사람의 뇌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이나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여러 영역에서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되어 IQ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거 정리하세요. 문장. 두 문장으로 나누던가.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심하게 체벌받은 사람의 뇌의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지기능에 같은 말이에요. 지금 위에 말하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이해는 했어요. 무슨 뜻인지. 볼 수 있다. 자, 문단 구분해야죠. 문단 구분. 몇 번 얘기했죠? 문단 구분. 최근에는 교사의 잘못된 체벌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 우리는 충분히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데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사건? 그죠? 네. 그걸 써줘야죠. 이렇게 말만 하고 가기예요? 그죠? 네. 써줘야죠. 무슨 사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충분히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 나갈 수 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벌을 통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건 아니죠. 틀린 거죠.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 아니고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거고요. 자, 너무 짧아요. 내가 일단은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가 체벌은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했어요. 체벌은 뭘 갖고 올 수 있다? 뇌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얘기해 줘야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벌을 통해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체벌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려고 했는지 꺼내서 그거를 이 글을 읽는 독자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글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는 내가 체벌을 반대하는 논조를 펼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특히 이 부분 무슨 사건인지 알아야 이런 논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더 부각해야 되고요.
글을 쓰다 만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완할 때 조금 더 글의 내 논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더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문단 구분하셔야죠. 몇 번 얘기했죠. 문단 구분 꼭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하면서 할게요. 학생 체벌을, 자, 나는 학생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 어떻다? 반대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 넣어주는 거 좋습니다. 아까 앞에 친구도 했죠. 그럼 체벌이 도대체 뭐냐? 그죠?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전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되죠. 체벌을 하는 경우, 체벌 아니고 체벌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죠. 학생의 잘못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뭘까요? 학생의 잘못에 체벌을 하는 경우 학생의 잘못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체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체벌은 학생이 잘못했을 때 행해진다.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육체적 고통으로 학생의 잘못을 깨닫거나 혹은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이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체벌 과정에서 그 얘기죠. 네. 이 자기는 자기 글을 쓸 때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글로 옮길 때 상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셔야 됩니다. 체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통해 그 얘기죠. 그렇죠? 학생이 잘못을 깨닫거나 혹은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완전히 다 틀렸네요. 의도겠지만 보세요. 체벌받는 학생의 경우 육체적 고통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학생 본인이 빼시고요. 직접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 본인 스스로 너무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엔 본인을 지어볼까요?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군요. 육체적 고통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또한 체벌은 폭력적이며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경우 체벌을 하는 사람과 체벌을 받는 사람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체벌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얼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갈까요? 문단 나눴습니다. 체벌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처럼 공통화된 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표준화된 공통화 이런 거는 표준화된 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교사의 판단으로만 정해진 룰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교사의 판단으로만 학생의 체벌이 이루어진다. 모두가 납득이 될 만한 납득이 불러요. 모두가 그렇죠. 납득될 만한 정당한 수위의 체벌인지 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잉된 체벌인지 과잉체벌이라고 하시면 되죠. 과잉체벌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띄어쓰기. 납득되는 그쵸. 납득되는 정당한 수위의 체벌인지 안 없어지네요.
납득되는 정당한 태벌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잘못된 행동이 한 가지의 특징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왜 이렇게 조사 쓰는 걸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 한 가지 특징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교사의 도덕성에 의해 체벌의 수위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거 사자성어들인데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체벌의 기준이 상당히 다양화돼야 하고 그 목록 또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 주장한 이유 뭐였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표준화된 그 정해진 지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학생의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의 체벌이 시행되는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얼마나 심한 체벌이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같은 표현이니까 좀 바꿔줘. 혹은 체벌을 받음으로써 이건 맞게 했네요. 받음으로써 상처가 생기지는 않는지 자신이 크게 다치지 않을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체벌은 반성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체벌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보다 체벌을 피하기 위하여 반성하는 척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너무요. 이게 굉장히 말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 문어체적인 표현보다 구어체적인 표현이 많아요. 오케이. 일단 첫째, 지금 이 얘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안점은 뭐냐면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가 아니라 그냥 폭력 그 자체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폭력에 대한 고통만 생각하지 반성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이 보세요. 다 자기의 얘기죠. 근거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 사례, 구체적인 사례, 전문가의 통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지금 본인의 생각만. 자, 본인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론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본인의 견해죠. 이런 본인의 견해를 뒷받침할 죄송합니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가 이후에 펼쳐져야 되는 건데 이후에도 어때요? 근데 이후에도 본인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근거 자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통계라던가 학자의 얘기라던가 아니면 사례라던가.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통해서 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내 얘기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다? 내 얘기가 아닌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의 주안점을 둬서 이 친구는 이런 내용에 뭘 찾아라? 근거를 찾아라. 근거를 찾아서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인이 주장하는 거를 한 다음에 요 결론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결론 내린 거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처만 생겨서 이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감보다는 내 아픈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와, 말이요. A로 갔다 B로 갔다 다시 A-로 갔다 B-로 갔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공부만 하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다양한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성인이 되어서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조사를 많이 쓰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이에게 정당한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뭐 이런 결론 내용들은 소프트하게 뒤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결론은 이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얘기예요? 체벌을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이 과정들이요, 계속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논리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나는 이쁜데 계속 내가 이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희는 이쁘다 라는 내 주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만 영희가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도 이런 비율인 사람이 이쁘다고 했는데 영희가 그 비율이다. 무슨 통계에 의하면 쌍꺼풀이 여자 미인의 조건을 눈이 쌍꺼풀이 거라고 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근데 영희가 쌍꺼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다시 영희가 이쁘다는 내 주장은 맞다라는 논조로 가셔야죠. 근데 이거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여기 자기 주장한 내용들은 좋은데 말을 모으세요. 그게 어려울 때는 우리 맵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게 어려울 때 첫째, 둘째 해보세요. 우리 매스도 배웠잖아요.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같은 문단 안에서 한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주장하는 내용들은 되게 좋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뭘 갖고 와라? 근거를 꼭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